송은재 TV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자택, 또 민주당 당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핵심이죠.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검찰이 김용에 대해서 구속 기소하면서 기소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흘러들어간 돈이, 또 대장동의 지분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핵심인데, 이걸 모두 알고 있고 모두 관리를 한 사람은 김만배였다. 김만배의 진술에 따라서 어제 그 기소장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소장에는 김용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이름이 56번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김만배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지분이 428억 원 규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만배의 진술에 의해서 어제 기소장에 모두 기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의 녹취록에 나온 유동규가 700억 원을 달라 자기 지분, 그 부분이 이재명까지 포함하는 그 지분이었다. 그 700억 원이 아니고 428억 원이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용에 대한 기소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1조 원 가까이 이익이 생겼는데,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민간 사업자 가장 대표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챙긴 이익이 4천억 원 정도가 된다. 그 가운데 절반이 김만배의 몫이었다. 그런데 김만배가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그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돈이 아니고 그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건데, 그분이 이재명 측근들이다 라는 게 어제 검찰이 밝힌 기소장입니다. 김만배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 정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김만배의 지분 2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면 1,000억 원인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28억 원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으로 흘러들어갔다. 어제 김용에 대한 기소장에서 검찰이 밝힌 부분입니다. 20장 가까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료해지고 있다. 물론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500억 원 가까이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유동규가 700억 원의 자기 지분을 달라라고 한 것은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만배는 이 금액을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따로 떼놓았다가 비용으로 쓰고 난 나머지 부분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의 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측근이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지분을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라고 하고 받습니다. 2020년에는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김만배가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김용이 대선 자금에, 지난해에도 김용이 대선 자금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20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역시 김만배였다. 그런데 김만배가 이게 대선에 얽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김만배가 여러 차례 했다. 그래서 김만배는 남욱에게 미뤘고, 남욱이 8억 4,7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서 뭐 차량 안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게 지금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기소장에서 밝힌 일이 이렇게 된 것이었다. 그럼 이것뿐이었느냐? 이 이외에도 오늘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겁니다. 2014년에 정진상이가 또 5천만 원을 받았다. 유동규를 통해서. 그 다음 2020년에도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도합 9천만 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냐라고 해서 김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했고, 어제 정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정진상의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사에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검찰이 압박,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 갈래 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장동 개발, 이 이익의 지분에 아예 참여를 했고 그 지분을 대선 자금으로 챙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자금법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대선 자금과 이 부분이 이제 김만배가 입을 열면서 430억 원 규모가 있었다. 이런 돈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단위의 몇억 단위의 돈도 전달이 됐다. 그게 김용에게 간 지난해에 간 8억 4,700만 원이었고 지금 정진상에 대해서는 9천만 원 뇌물 혐의. 그렇게 이제 정치자금법 혐의, 뇌물 혐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재판을 해온 배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이 배임 혐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를 검찰이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막아서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 이재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아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의 몸통이고 이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준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과 김만배의 관계, 이 속에는 428억 원, 이 지분까지가 배당이 됐고 그 돈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측근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김만배가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 그 부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로비를 했을 것이고 쌍방울을 통해서도 로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만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대규모의 지분, 아예 이재명 측근의 지분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 김만배가 걱정했던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해서 이 돈이 엮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다친다라고 걱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남욱에게 미루었다. 남욱에게 덮어 쓰도록 했다. 이 부분도 이제 김만배가 피해갈 수는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김만배가 모든 것을 밝혀야 김만배가 모든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진상 사무실, 정진상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지분까지 있었다. 그 다음 정치자금, 뇌물,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